자, 때는 바야흐로 우리 세 개로 나눠진 독해, 듣기, 문법, 이 영어의 쭌쭈전국 시대, 혼란의 시대라 하더라. 이 시대를 통일하기 위해서 나타난 두 영웅이 있었으니 이 난세 두 영웅, 그 첫 번째는 바로 미모를 자랑하는 안녕하세요. 공부 특강 미라클의 EBS 영어 강사 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영웅이 있었으니 그 영웅은 바로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EBS 영어 강사 허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리액션 더 좀 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야, 어때요, 쌤? 제가 약간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조금 힘들었어요. 조금 힘들죠, 네. 그죠? 근데 제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네. 네, 부끄러움은 언제나 우리의 몫이죠. 그럼요. 네. 네, 잘 해요, 시키는 네, 대로. 네, 네. 지금 혹시 요거 같이 보고 있는 친구들이 예비고3인 친구들 한번 1 눌러볼까요? 예비고3? 예비고3 1 예비고3? 쭉 한번 올려보세요. 오. 쭉쭉쭉. 예. 수능 본 친구들은 2 한번 눌러볼까요? 2? 수능 본 친구들 2. 2는 뭐예요? 재수한 거예요? 자, 크크크 나왔고요. 자, 쭉 한번 올려주세요. 수능 본 친구들도 있고. 고1도 있어요. 고1은 3 한번 해볼까요? 네. 3? 제 숫자를 거꾸로 같은데. 어쨌든. 고1은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 와, 벌써부터 이렇게 그럼요. 챙겨보는 건 진짜. 그죠? 정말. 우리 경아님께서 부럽다. 아마 이제 상대적으로 더 이제 그치. 젊음이 또 부럽다. 젊어서 부러운 거예요? 그런가요? 나는 미리 준비하는 자세 막 이런 게 그런 부럽다 건가요? 그런 줄 알았는데 젊은 것도 부럽겠죠. 네. 그렇죠. 모든 게 가능하다 이렇게 했네요. 아무튼 그죠? 이렇게 한 해가 또 지나고 이제 수능이 끝이 났습니다. 그쵸? 맞아요. 제가 이제 또 고3 담임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그 전반적인 거 다 이제 지켜봤거든요. 근데 이제 수능을 끝나고 나니까 확실히 좀 큰 시험은 큰 시험이에요. 진짜 그쵸, 많이 맞아요.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끝나자마자 기말고사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거까지 얘기하면 너무 좀 저희가 그래 너무 앞서 미안. 나가는 것 같고. 그러면 근데 그거는 그렇고 이제 뭐 수험생 타이틀은 이제 뭐 넘어야 되지 사실 않겠습니까? 이미 넘어갔죠. 그쵸, 넘어갔죠. 그래서 뭐 누가 이제 넘어받았습니까? 아까 말했던 아까 전에 1 눌렀던 친구들, 그죠? 예비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세상에 그렇죠. 주연쌤 직구자예요. 네? 어머나. 벌써 학생들한테 이제, 압박을 주시다니. 수능이 끝나자마자 딱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바로 D-363으로 딱 바뀌어 있더라고요. 시계창이 벌써? 그거 보면서 와 진짜 시간이 제일 무섭다 그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군요. 벌써 그렇죠. 학생들이 참 이제 부담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인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생활은 사실은 3월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미 이제 겨울 방학 때 지금 시작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죠? 지금 시작하고 겨울 방학 때는 정말 본격적으로 뭔가를 이제 좀 마음을 다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뭐 중요하다고 해도 학생들이 이제 정작 뭘 해야 될까라는 걸 좀 방황하는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교실 분위기는 어때요, 그런데? 지금 교실 분위기요? 예비 고3들. 예비 열심히 해요? 고3들. 저는 이제 3학년 담임이라서 이제 2학년 친구들 이제 뭐 자율학습 하는 거라든지 한 번씩 지나가다 보면 학생들이 어떤 친구들은 아직도 이제 좀 감이 오지 않는다라는 친구도 있지만 어떤 또 친구들은 올해 수능이 좀 약간 조금 이제 뜨끈뜨끈 했잖아요, 그죠? 네. 그것 때문에 미리부터 좀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근데 보면 걱정만 하고 계획만 세우고 공부하는 친구는 거의 없다고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네. 지금 분위기가 뭔가 굉장히 애매하고 좀 집중하기 힘든 분위기인 반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쵸. 학생들이 이러면서 어머 걱정돼 뭐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도 계속 계획표만 짜고. 그쵸. 계획표 짜고 플랜 짜고 계속. 쌤조 할 수 있겠죠? 교재 검색하고 그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이런 시작해야- 학생들도 있어요. 저한테 와서 갑자기 선생님 기적이란 말 믿으세요? 정말요? 갑자기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 때 하는 그렇죠. 일인데? 혼돈의 어떤 시기가 아닌가 이런 좀 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일단은 뭐 변별력이 좀 있었다라는 우리가 이제 전제하에 불수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수능을. 그죠? 어때요? 쌤 한번 쫙 다 풀어보셨죠, 그죠? 그럼요. 근데 정말 거짓말 아니고 너무 떨려가지고 네. 전날 한 5시 반 새벽에 그때서 해 뜨는 거 보고 해는 안 떴구나 그때. 아무튼 거의 해 뜰 무렵이 돼서야 제가 거의 잠들었거든요. 너무 긴장돼서. 근데 뭐 수험생들은 오죽했겠어요. 그쵸. 이게 뭐 너무 떨려가지고 네. 학생들이 사실 이 영어를 풀면서 떨리기도 떨리고 상당히 문제도 좀 많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특히 이제 뭐 어렵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쌤 좀 어려웠을까요? 그래서 이거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이거 예쁜 차트, 거? 차트? 오케이, 좋아요. 차트 한번 꺼내볼까요? 좋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수능 영어 심리 분석 Y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유유. 미안해. 그래도 리액션 여러분 애들이 상당히 좋으세요. 착해요. 그렇죠. 착해요. 빠밤 하면서 네. 이렇게 눈물 흘리시는데 요거는 주연쌤 제가 이제 3학년 담임으로서 학생들한테 직접 이렇게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근거 있는 거예요, 이거? 예? 근거요? 오케이. 있죠. 알았어요. 좋아요. 첫 번째 거 볼까요? 네, 좋아요. 빠밤. 아이고. 자. 당황스러웠던 제목 출제. 여러분들 어때요? 한번 좀 의견 좀 남겨주세요. 이게 좀 공감이 된다 혹은 뭔지 알겠다. 한번 좋아요. 인정 나왔어. 인정. 자, 제목부터. 제목 물음표. 풀어봤다는 것은 거짓부렁이었나요? 기억이 리셋이 됐다. 예. 제목 그쵸. 지금 주연쌤 정확하게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거죠? 원래 사실은 요 제목 문제 요 페이지가 그래도 간접 연계이긴 하지만 크게 어렵지 않은 페이지잖아요. 그래서 그쵸. 우리가 좀 이렇게 그래도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딱 들어가는 그 코너인데 이번 시험은 제목 문제들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초반에 헉 하고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네. 아마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앞에 이제 뭐 실용문하고 더불어서 좀 점수 받치다 생각되는 그쵸. 뭐 주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와야 되는데 주장 문제가 하나 없어지고 그렇지. 거기를 주장 이제 문제. 믿었던 주장이 없어지고 제목 문제가 주장 문제보다는 훨씬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죠. 한 단계 더 위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 글도도 쉽지가 않았다라는 게 그러니까. 학생들의 증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서 좀 당황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초반부터 힘들었죠. 멘탈이 좀 금이 오기 시작했다. 그쵸.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릴 수 있는데 자 다음 거 한번 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짜잔! 네, 싸움 읽어주세요. 평소의 배경 지식과 감으로는 어림이 없었다. 야, 어려웠어. 소재 자체가 너무 낯선 것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소리 특히 있었을까요? 빈칸. 네, 그 뭐였지? 주기 괜찮아요. 해설 강의까지 했는데 생각이 안 나지? 주기화회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예, 뭐였죠? 주기 해상도. 아유. 그래요. 한국말인데도 사실 어려워요. 주기 해상도. 그걸 또 용케 기억해낼 수 있어요. 정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기억하기 싫어서 맞아요. 기억을 지워버린 것 같기도 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낯선 소재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구문의 난이도 이런 것들이 비슷했다 하더라도 그쵸. 이 느껴지는 어떤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 맞아요. 같아요. 이게 뭐 우리가 언어기 때문에 약간 어문학적인 거 혹은 약간 인문학적인 거 요 정도까지 생각을 했는데 약간 좀 이과적인 뭐 개념이 들어간다든지 완전. 이러면 이게 좀 혼재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것들로 좀 많이 좀 어려웠다. 거꾸로 또 평소에 그만큼 좀 쉬운 문제들은 한 두세 줄 읽고 요건 이런 거겠지라고 좀 자신의 지식과 결부시켜서 싹 내려가는 그런 습관까지도 좀 어떻게 보면 시험날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런 좀 생각이 있습니다. 좋아요. 세 번째 하나 더? 갈까요? 빠밤. 자, 좋습니다. 6월, 9월 모평보다 더 어려웠던 빈칸이요. 유유. 와, 진짜 빈칸 풀면서 막 무슨 말씀하고 싶은 거죠? 그렇더라고요, 진짜. 어려웠어요. 되게 제가 뭐 저도 이제 교사하고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지만 이게 정말 녹록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웠고 현장에 있는 제 친한 후배들 교사들 특히 대전에 있는 그 모 교사 이제 친한 후배가 제가 있는데 아는 그분은 아니죠. 뭐 많이 아시나 보네요. 아마 비슷하게 겹칠 수도 있는데 그분이 이제 뭐 이렇게 풀고 막 이렇게 저 질문이 왔었는데 그쵸 선생님들이 보기에도 와, 이 상당히 좀 난도가 있다라고 싶은 좀 이제 변별을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문항들이 이렇게 좀 다수 출제가 돼서 상당히 좀 학생들 입장에서 오죽했겠습니까? 굉장히 좀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 네. 그렇죠. 빈칸이 내문항 중에서 내문항 다 직접 연계되던 해도 있었는데 그렇죠, 있었죠. 올해는 한문항. 네, 한 문항. 그래서 나머지 세 문항을 비연계로 풀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시간적인 부담도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근데 초읽게 사실 여기까지만 멘탈이 안 나가고 잘 견뎠으면 그 뒤에는 그래도 좀 직접 연계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랬어요. 짠맛 그다음에 단맛이 기다렸는데 그렇죠. 아유, 여기를 못 넘기고. 단짠 네, 멘탈도 강해야 돼요. 진짜. 맞아요. 이게 넘고 나면 다음에 또 뭔가가 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김성미 학생 지금 30에서 35까지 그렇지, 아마 거의 그렇지, 비슷한 코스였던 것 같아요. 자, 얘 찢어볼까요? 네. 따단. 으쌰. 아. 자, 읽어주세요. 연계인데 왜 낯선 걸까요? 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게 흔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완전 이제 우리 초창기 연계가 되던 시절에는 굉장히 좀 흡사한 유형들이 좀 많았는데 요즘 이제 유형도 굉장히 좀 많이 발달을 하고 심지어 이제 올해는 이제 소재만 이렇게 따온 경우 어휘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나머지 부분 아무래도 좀 낯설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거보다 더 큰 페인은 직접 연계. 음. 직접 연계인데 이제 보통 글을 한 번 읽을 때는 아이들이 이제 꼼꼼히 읽어요. 첫 그쵸. 번째 읽을 때는. 그리고 이제 2회독 할 때부터는 대부분 특히 이제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 시간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제문을 대충 이제 봐요. 주제문 형광펜 해놓은 거. 네. 그래서 아 맞아. 이 글은 주제가 이거였지. 아. 그러니까 여기 보고 나머지는 흘려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고. 직접 연계된 게 딱 곧 누구나 짚는 그 주제문이 아니라 쪼기에서 냈단 말이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허를 곳에서. 찌르는 곳에서 많이 냈어요. 빈칸이 거기 그러다 뚫리고.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맞다 이거 수능 완성이 나왔던 거. 심지어 주제가 뭔데까지 아는데 근데 빈칸은 못 풀겠어. 이런 게 많았어요. 네. 그 세심하게 짚지 못한 부분에 오히려 빈칸이 있고 그렇죠. 이러니까. 그러니까 대충 읽는 거는 네. 안 읽는 거랑 비슷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게 제일 속상해요, 진짜. 맞아요. 차라리 처음 봐서 틀리는 거는 네.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적어도 이독을 했는데 그쵸. 사실은 너무 아깝거든요. 다 아는 내용인데 심지어 네. 답은 모르겠어요,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여러분들 많이 좀 안타까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이 4가지 정도를 제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를 이제 뽑아봤는데 상당히 여러분들 좀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좀 슬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방금 우리가 대략적으로 원인도 좀 파악을 해보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이거 이제 내리고 한번 저 학생들 뭐 어떤 뭐 이야기가 대충 오는지 좀 살짝 보면 그쵸. 아이고 참 이게 모르고 그냥 틀리면 또 이게 좀 덜 그거 한데 또 연계 거의 다 와가지고 그죠. 또 틀리고 하니까 좀 많이 안타까웠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지금 저기 질문한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네. 이게 대체 어떻게 변화할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절대평가가 뭔가에 대해서 다 알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이제까지는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다른 친구들의 성취랑 나의 성취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내 등급이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절대평가는 나의 성취를 놓고 절대적인 기준에 비추어서 내가 얼만큼 이루었느냐. 그걸 이제 10점 간격으로 9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생기는 아마 의문이 2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면 과연 연계는 그대로 가는 거냐. 그쵸. 연계. 근데 발표를 이미 확실하게 했죠. 70% 연계는 그냥 똑같이 가겠다라고. 오케이. 그다음에 또 하나 뭐 문항의 유형에 있어서 변화가 생기느냐. 그것도 이미 똑같이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쵸? 정해졌네요. 그리고 그러면 난이도에 대한 게 이제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인데, 두구두구두구두구. 그렇죠. 사실 요거는 이제 뚜껑을 열어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특히 이제 이번 수능 난도를 봤을 때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일부의 관측에도 불구하고 불수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절대평가면 엄청 쉽다. 에브리바디 1등급. 이런 건 아닐 거라는 거죠. 난이도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그냥 등급 산출의 방법만 바뀐 거라고 일단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물이냐 불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방금 이제 주연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 90점이라는 점수부터 이제 나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90부터 이제 100까지는 1등급으로 잡고 그 아래부터 등급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3학년 모의고사가 뭐 9월 모의고사나 6월 모의고사가 6구가 가끔 이제 96점이라든지 컷이 형성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전국의 5, 60만 수험생들 대상으로 90컷까지 사실은 내려가야 일이 나오는 거니까 사실은 최상위권 문제는 제가 볼 땐 지금처럼 변별력 있는 문항들이 존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좀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죠. 항상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면 그거보다 살짝 위로 준비해야죠. 그쵸. 거기 딱 맞춰서 찰랑찰랑하면 네. 항상 그 당일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변수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 수능날. 네.
자, 어때요? 쌤들 쌤 또 이렇게 뭐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뭐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일단은 뭐 앞으로 1년 커리를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일단은 우리 EBS 활용법 간단하게 한번 뭐뭐뭐를 이 시기에는 꼭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쌤이 또 이거 특급 네네네. 화면을 또 준비하셨으니까 네네. 제가 한번 또 마술을 한번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수를 치면 그 화면으로 안 대본에 나오구나. 그렇게 돼 있어 대본에.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화면 넘어갑니다. 자, 짜잔! 짠! 아이고, 바뀌었어요. 와, 와. 어메이징. 야, 대박이야. 일단은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되는 것부터 얘기할까요? 네. 뭐가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 지금 이 시기에? 사실은 학생들 많이들 알 테지만 또 모르는 게 개념. 그쵸. 지금 이제 개념을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네. 어떤 과목이는 아마 지금 시기에 개념 얘기 안 하시는 선생님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른 과목이랑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네. 다른 과목은 이제 이 시기에 기출을 여러 번 돌려라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영어는 사실은 이 기본 문장 해석이 안 된 상태에서 기출 문제를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나중에 실력이 어느 정도 생기고 좀 지문을 보는 눈이 생겨서 그 보석 같은 기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어떡해요? 어떻게 답만 생각나는 거죠. 이거 3번이었어. 정말 마법 같은 일이에요. 내용은 다 이해 못했는데 답만 다 생각나서 다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됐을 때 기출을 보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지금은 솔직히 상위권이 아니면 기출을 보는 게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맞아요. 이게 만약 보더라 하더라도 너무 이제 양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귀한 것 좀 남겨놓으세요. 이게 나중에 정작 볼 기출이 없으면 우리 보통 기출 거지라는 말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더라고요. 기출거지요? 네. 지금 지으신 거 아니에요? 진짜 진짜 있어요? 제가 입시 서면 나왔을 때 많이 이제 썼는데 솔직히 말해줘요. 진짜 진짜 있대요. 있어요. 제가 요즘 좀 많이 못 믿습니까? 속아가지고 학생들한테. 저는 학생이 아닙니다. 좋아요, 네, 쌤. 네. 또 다음 거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제 그 다음에 수능 특강이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수능 특강 아마 시작하면서부터는 특히 제 학생 친구들은 뭐 저 교재가 내신에도 쓰이고 그쵸. 또 모평에도 나오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막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핫한 교재고 표지도 다들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한참 투표 중이던데, 그렇죠? 아무튼 수능 특강을 보고 나서 정말 바라건대 수능 특강을 빨리 끝냈다. 그러면 수능 완성 들어가기 전 그 시기에 기출을 볼 수 있고요. 근데 그쵸. 근데 아마 처음 공부하는 이 수험생들은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학교 일정을 또 맞춰가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행 평가고 아마 해서 학생들 많이 좀 힘들 바쁘잖아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수능 완성까지 끝나고 나면 생각보다 이거를 정상적인 속도로 했다면 빨리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때의 기출을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추천하는 시기는 수능 완성까지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문제를 풀 때 그거를 기출로 활용하는 방법. 기출을 그럼 아끼고 아껴서 내 개념이 완전히 좀 섰을 때 그때 아니면 좀 수특 정도는 최소한 보고 어느 정도 눈이 생겼을 때 보는 거 그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수특 다음에 살짝 타이밍, 그 다음에 수능 완성 끝나고 나서 그때 타이밍 이렇게 정도 기출을 쓰면 이게 뭐 기출과 우리 연계 교재가 잘 녹아가지고 좀 이렇게 어떤 하나의 커리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최종 마무리 시리즈 뭐 점검 뭐 이런 것들까지 됐으니까 실전용으로 얼마든지 활용하고 그렇죠. 끝에 모의고사처럼 이렇게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로드맵 한번 확인해봤는데 뭐 공부법 외에 또 이제 뭐 조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쌤? 그래서 뭐 어때요? 체력적인 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체력이 중요한가요? 네. 체력이요? 사실은 제가 뭐 이걸 일반화시키긴 좀 그런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최저를 충족시키느냐 충족시키지 못하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많은 여학생들이 수능 당일날 어떤 좀 스태미너 한 방에 끝까지 가는 스태미너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좀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체력 같은 거 좀 평소에 뭘 통해서든 자기가 뭐 짧게 줄넘기든 뭐든 통해서 좀 방법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그렇죠. 들어요. 운동도 꾸준히 해야 되고 아까 멘탈 관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많이 또 물어보던데 네. 제가 이번 여름 그쵸? 여름에 독서실 등록해서 다녔거든요. 수능 봐요? 사실 뭐 그쵸. 매해 수능 보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딱 문 열면 들어가서 문 닫을 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 직접? 그죠. 와, 이게 네. 뭐예요? 저기 실장님이랑 엄청 친해졌어요. 네. 아무튼 문제가 네. 딱 열흘까지는 되더라고요. 이게 열심히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딱 지나가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눈에 안 들어와요. 삐뚤어졌어요? 집중력이 정말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데 머리에는 안 들어오고 이게 더 미치겠는 거죠. 내가 차라리 뭐 나가서 논 것도 아니고 네. 앉아는 있는데 진도는 안 나가고 그러니까는 막 아이들한테 구박했던 게 좀 이게 진짜 힘든 거구나. 이게 피로가 누적이 되는구나. 진짜로 풀리지가 않아요. 어떤 날 하루를 완전히 쉴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네. 버텨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동 걸리는 시간이 점점 늦어진다고 생각하면 그쵸, 돼요. 맞아요. 처음 공부 시작했을 때는 딱 앉으면 딱 시동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피로가 쌓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2-3시간은 이렇게 멍하게 있어야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참고 이럴 바에는 집에 가겠어. 그럼 이제 그냥 집에 가는 거죠. 그냥 그걸로 끝이니까. 참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동이 안 걸려도 계속 어떻게든 어떻게든 해봐야 돼. 버텨야 돼. 그게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뭐 김연아 선수가 사실은 뭐 방법을 몰라겠어도가 아니라 이제 계속 뛰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죠? 수천 번을 루틴인 거죠, 그죠? 맞아요. 그래야 시험 같은 큰 날에도 떨지 않고 평소대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시간 함께 해준 친구들한테 좀 질문을 받아볼까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제 뭐 사실 뭔가를 시작을 하려고 하면 막상 지금까지 저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거 쌤 그래도 이런 거는 저는 좀 궁금해요 있잖아요, 그죠? 다른 친구들 지금 질문 올리는 사이에 또 지금 미리 올라오는 질문이 있거든요. 보니까 쌤 한번 잡아보세요, 질문. 일단은 단어, 네. 연계교재에 있는 단어만 봐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네. 많은데 네.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중학교 수준의 단어도 약한데 연계교재의 단어만 보면 그 밑에 단어가 빈틈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맞아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막 예를 들면 연계교재 지문이 있고 단어집에 있는 그 연계교재 보통 단어집이 딸려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같이 봤는데 내가 모르는 단어인데 여기 없는 게 많다. 그렇다는 얘기는 단어집을 따로 한 권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게 아마 그 뭘로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한가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 1, 2학년 이제 그 3학년 들어가기 전에 사실 우리가 기본적인 단어 있잖아요. 적어도 교과서라든지 자기가 옛날에 샀던 단어장 있죠. 때가 묻건 아닌 먼지가 묻어있는 그 단어장 정도 있는 단어들은 사실은 거의 90%에서 95% 정도는 숙지가 돼야 맞아요. 거기 위에다가 수능 특강이라든지 그런 단어들을 외워놓는 거지 상당히 난도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했던 하셨던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뭐 있을까요? 문법을 체계적으로 잡는 방법. 이게 상당히 좀 질문이 좀 넓네요, 그죠? 그렇죠. 문법을 저는 거꾸로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문법이라는 게 독해를 위한 문법인 건지 아니면 그 어법 문제를 잡아서 내가 좀 어떤 마무리 작업, 1등급을 가기 위한 그런 문법을 잡는 건지 한 그 2가지 정도 보통인 것 같은데 뭐 어법 문제에 대한 거를 쌤 한번 답변해 주시고 제가 해석에 대한 거는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 개념 강의 들으면 사실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공통 분모가 그 해석에 대한 구문 강의 다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거기 있는 거를 사실 문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면 해석 공식이기 때문에 거의 말을 해버리는 간접 광고입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정보하면 되고 어법 그냥 문제 있잖아요. 나오는 거 그것들은 어떻게 학생들이 접근해야 될까요? 사실은 근데 그게 그렇게 따로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같이 결국, 또 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너무 기초가 약해서 중학교 문법 책부터 이제 다 마스터를 하고 아이고. 오겠다. 이제 그렇게 원대한 꿈을 가진 친구들이 있는데 보통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늦게 돌아와요. 너무 막 한여름 됐는데 막 이제 중학교 문법책 끝냈다고. 선생님!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다고. 근데 너무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본 구문 교재로 문법도 같이 정리하는 방식이 저는 지금 시기에는 사실 지금도 이른 시기는 아니니까. 네. 좋습니다. 좋아요. 또 그리고 한 개만 더 하죠.
해석은 되는데 답을 못 찾을 때 괜찮나요? 아니면 뭐 쌤 또 다른 질문? 저 질문 좋아요. 아 좋아요. 예, 해석은 질문. 되는데 답은 못 찾는 경우는 네. 왜 그러냐면 해석만 됐기 때문이죠. 아이고. 예, 이해는 되지 않은 거죠. 음. 사실은 왜 요즘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수능 문제를 풀어본 외국인 반응, 아. 막 유튜브에서 막 경악하는 거, 막, 그렇죠. 막 이런 거. 오. 막.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다 우리말 원어민이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국어 100점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어려우면. 그게 그냥 글자를 번역할 수 있는 거랑 읽고 논리를 이해할 수 있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지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좀 생각하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맞아. 이게 두세 문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도 그쵸. 뭐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영양적으로 풍부한 음식을 먹으려고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거 나오면 그렇죠. get to the point. 시선으로 가면 좀 더 영양적 풍부한 걸 먹으려고 하는구나. 그렇지. 내 언어로 이게 내 표현이 말로 되는. 맞아요. 내 그쵸. 말로 이해하는 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좀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이제 뭐 굉장히 좀 긴 시간이지만 네. 후딱 그냥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응원의 한마디 네, 부탁드려도 좋습니다. 될까요? 이게 뭐 여러분들 사실 좀 꽃다운 나이 아닙니까, 그죠? 많은 친구들이 사실 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나는 뭐 꿈이 없어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요 굉장히 좀 많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꽃다운 나이고 여러분들 꽃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꽃길 걸어가세요. 전 이렇게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네. 뭐든지 항상 스타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쌩쌩할 때 네. 멀리 달려두시는 게 중요하고 지금 제일 쌩쌩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능하면 멀리 이렇게 달려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수험생활이 꽃길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우리 뭐 같이 끝에 화이팅 할까요? 한번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힘내세요 하면 다 같이 파이팅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알겠죠?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여러분들 힘내세요. 화이팅!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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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